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의 7월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종목 추천드릴 텐데 종목 소개 앞서서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250포인트 자리를 회복을 해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최고점이 2238포인트까지 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2250포인트를 달성을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봐야 될 텐데,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의 추세선, 좀 아리꼬리 잡은 부분을 연결했을 때의 이 추세선에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2238포인트까지 오면서 추세선의 하단까지 도달을 했습니다만 추세선 위로 올라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선에 올라타지 못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 2250포인트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으나, 그러나 이번 주에 2180포인트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은 또 조정 기간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후행 스팬을 보겠습니다. 후행 스팬은 26봉 뒤에서 나타나는 후행적인 모습이지만, 후행 스팬의 모습이 또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볼 텐데요. 지금 후행 스팬은 캔들 사이를 뚫고 가려는 상황입니다. 자, 후행 스팬이 이 사이로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텐데요. 만약에 이 캔들 아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 상승을 2단계에서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수 측면에서는 2130포인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 자리 2130포인트 정도까지 와서 뚫고 가는 이런 모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락을 한다 그래도 급락의 형태보다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이 이렇게 갱신이 된 모습인데요. 보시면 2217포인트의 고점을 지난주에 2238포인트 올라서면서 고점을 넘어섰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보조지표, 특히 RSI 지표에서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수는 고점을 갱신했는데 RSI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이게 다이버전스잖아요. 다이버전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50포인트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수를 좀 올려놔서 2250포인트 올려놔서 지금 RSI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2250포인트 간다고 해서 RSI가 전고점을 도달한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2250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2300포인트 정도 이른다 그러면 RSI도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다이버전스 국면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번 주에 지금 캔들을 부딪히지 말고 이렇게 뚫고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213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캔들 사이로 뚫고 나오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 2도 저도 아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그러면 또 지수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봉에서 봤을 때에 이제 갭이 발생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와야 될 자리, 이런 자리를 기억을 해야겠죠. 1609포인트 자리, 그리고 1938포인트 자리,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먼 훗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폭락의 장세가 왔을 때에 이 갭을 메우더라도 당분간은 좋은 흐름으로 오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가장 좋은 흐름, 주봉에서 이번 주에 이 추세를, 상승 추세에 완전히 올라서는 225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매물대에서는 좀 지주가 나오면 좋겠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물대 상단 217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 차트의 흐름상은 좋은데요. 역시 고점을 넘어서 전고점을 넘어섰고 804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RSI에서는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적어도 820포인트 정도, 820포인트 정도를 와야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는 82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또 RSI도 다이버전스 국면을 해소하면서 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은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코스닥에서 820포인트, 그다음 코스피에서는 22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또 상승 국면에 또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종목 경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무구조가 괜찮습니다. 재무구조가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한번 보시죠. 1사분기에 영업이익이 258억, 시가총액이 2,900억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재무 상황이 올해도 지속된다 그러면은 경농은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에서도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14,700원의 이전 고점,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고점,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그 사이에 들었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점이 윗골이 달린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잠깐 주가가 밀릴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위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을 다 갱신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농은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고, 특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항대를 다 넘어섰고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매물대 상단에 있습니다. 매물대 13,300원까지 있는 매물대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봉에서 안내하는 고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월봉에서 봤을 때의 기준선 저항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겠죠. 이 기준선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대 한 번은 끊어줘야 될 겁니다. 15,000원짜리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저항도 무시를 못합니다. 15,000원이 1차 저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저항은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 자리가 16,000원 자리가 되겠죠. 16,000원. 그리고 뾰족 저항이 있는 자리. 하나씩 저항 마디를 기억하셔야겠죠. 15,500원, 16,000원, 그 다음에 18,000원. 하나씩 저항대 두드리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경농이라는 종목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체시스는 일봉에서의 기준선 자리를 계속 터치하면서 하단을 테스트했습니다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매물대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죠. 이 매물대 상단이 2,900원입니다. 2,900원 위를 넘어서서 3,000원 위에 올라선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새로운 영역이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여지는 저항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3,600원대까지 올 수 있는 3,700원대네요. 3,700원대까지 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목표가를 3,700원을 설정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체시스가 되겠습니다. 일봉에서 3,700원, 주봉에서 볼게요.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올려치면서 여기 저항을 좀 무력화 시켰다는 거죠. 이 저항 가격이 얼마냐면 3,150원짜리 3,150원짜리. 그럼 주봉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저항은 여기 또 뾰족이라는 저항 여기가 있습니다. 이 저항 뾰족 저항 가격은 얼마냐면 역시 3,700원대입니다. 3,700원대는 강력한 저항이네요. 일본과 주봉과 함께 맞물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3,700원짜리 역시 3,700원짜리. 월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자리를 터치하고 밀렸습니다만 이제 이 저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기준선은 쉽게 돌파하는 자리예요. 월봉에서는 뭐 그렇게 제한받을 가격대가 없습니다. 월봉에서는 없죠. 제한받을 가격대가. 그러므로 일본과 주봉의 공통된 저항 자리가 3,700원 자리니까 3,700원 부근에서는 매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양은 위로 가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매물대를 지지하는 한 3,700원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매물대 하단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 2,750원 2,750원 아래로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래 61선 자리도 테스트할 수 있죠. 2,500원까지. 궁극적인 목표가 3,700원 전후로 보시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마크로젠 보시게 되면 기나긴 조정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턴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61선과 기준선 자리 두 군데를 터치를 했었죠. 저항대가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밀렸습니다만 저항대를 테스트하면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흐름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크로젠이 갈 수 있는 단기적인 가격대는 37,000원, 37,200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 저항대는 이제 37,200원. 이제 61선과 기준선의 저항은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이제 무력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저항은 37,200원으로 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32,900원이고요. 지난 금요일날 전 거래일보다 300%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마크로젠은 이제 유전체 기반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도 갖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20년이나 된 회사거든요. 마크로젠이. 최근에 3월달에 큰 거래량을 일으키고 한 4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자,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큰 저항은 4만원 바로 직전에 있는 자리. 이 자리가 큰 저항이죠. 38,500원이네요. 38,500원. 일봉상에서는 37,200원. 월봉상에서는 38,500원짜리. 이 자리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것입니다. 38,500원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37,200원, 38,500원.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은 크게 이건 저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봉의 기준선은 이미 이렇게 저항대를 한번 뚫었다가 밀렸기 때문에 주봉의 기준선은 큰 저항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주봉에서는 이렇다 할 저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때에는 38,500원,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37,200원 이렇게 있으니까 37,000원 부근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저가 또 매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8,500원에 정리하는 이런 플랜으로 진행하시면은 마크로젠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농, 체시스, 마크로젠 이 세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